편입을 알아보는 학생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면 좋다, 합격자 많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검색해보니 광고도 너무 많고 갑자기 플래너라는 사람들도 등장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제작했어요. 학점은행제 편입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장점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편입을 얘기하기 전에 대학교 편입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뭔지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게요. 편입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가는 개념이에요. 주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친구들이나 학벌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거죠. 합격하면 3학년부터 다니게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편입을 준비한다면 결국 인서울이냐 지방거점 국립대냐 하는 목표 대학을 먼저 설정하게 되는데요. 인서울은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직어국은 전적대 성적과 공인영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게 됩니다. 근데 편입을 지원하려면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걸 학점은행제로 비교적 쉽게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학점은행제로 80학점을 채우면 전문학사학위를 받아 일반 편입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고요. 140학점을 채우면 학사학위를 받아 학사 편입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거든요. 앞에서 편입과 학점은행제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건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느냐겠죠.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편입을 하려면 결국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걸 대학에서 채우려고 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다니지도 않을 대학인데 한 학기 몇백만 원씩 지불하며 편입 응시 자격을 갖추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반면에 학점은행제는 대학 등록금의 6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입 준비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높은 성적입니다. 학점은행제도 대학처럼 똑같이 출석, 시험, 과제 등으로 성적을 산출하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높은 성적을 받기가 대학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이용자분들의 대다수가 성적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학점은행제에선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인서울 편입의 경우 성적의 중요도가 낮긴 하지만 직어국을 노리는 학생분들은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때 장점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부시간 확보인데요. 인서울 편입의 경우 편입시험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편입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편입 공부시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병행하면서 편입 준비를 하는 학생과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편입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베이스라면 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공부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학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대학은 통학 시간이나 정해진 학교 수업 시간 등 상대적으로 뺏기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대학에 큰 미련이 없거나 온전히 공부 시간 확보에 중점을 두는 학생들은 이러한 학점은행제의 장점을 살려서 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편입 준비 기간 단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입 전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편입, 하나는 학사 편입입니다. 대학에서 일반과 학사 편입의 자격을 얻으려면 각각 2년, 4년이 걸리는 반면에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일반 편입은 8개월, 학사 편입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만들 수 있거든요. 학점은행제는 대학처럼 1학년, 2학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취득한 학점에 따라 보다 빠르게 학위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빠르게 자격을 갖추게 되니 20대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론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 단축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일반 편입은 8개월, 학사 편입은 1년 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자격증과 독학사라는 대학에서 보는 검정고시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을 통과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입 공부 시간에 최대한 중점을 맞추고 준비해야 하는데 간혹가다 이 자격증과 독학사를 너무 쉽게 여기고 미루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기간을
못 맞춰서 응시 자격을 못 갖추고 편입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 갖추길 희망하신다면 제일 1순위로 자격증과 독학사부터 해결해주세요. 당연히 무조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따두면 온라인 강의는 쉽게 이수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몰입해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자격증과 독학사부터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응시 자격 갖추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전공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자격증과 독학사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상담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의 희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